이제 업종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망가질 때가 오히려 좋은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엇박자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모드님, 단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특히나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쌍고를 만든 뒤에 주가가 지금 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자칫 잘못 좀 홀딩을 하다가는 저는 손실을 굉장히 좀 크게 키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찬스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노리겠다라는 것이지 무언가 뭐 대단한 V자 반등을 기대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기계적인 대응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좀 왜 위험하냐면은 올해 초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올해 초에 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상승에 대한 폭이 많이 나와준 것만큼이나 기간적인 조정이 좀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뭐 차후에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체로 이제 1분기 실적은 뭐 대부분 다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온 건데 당장에 이제 1분기 실적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차후에 주가가 좀 눌리면서 뭐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다라고나 하면은 그때 좀 다시금 좀 돌려줄 가능성이 있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검증적인 부분이, 그리고 지금 노이즈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그래도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 회원님들에게 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자, 주가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승에 끝물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예요.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중에 날이 서 있는 이러한 저항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돌파한다라 그러면은 이걸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좀 탐욕의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돌파한 다음에 추가로 더 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러한 지점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잘못 사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2년 동안 고생했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사례는 많으면 좋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자, 이때 이제 BTS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와 이때 고점을 이은 저항 라인일 때 돌파했어요. 이후에 돌파했는데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지 못하고 주가는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다시금 좀 오르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고점이었고, 이것도 이런 가격대에서 잘못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고통을 받았을 뭐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하이브 기준으로 오늘 이제 21에서 2평선 구간에 좀 지지력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1, 2평선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일부 정도는 줄여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이브 외적으로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주가 대부분 밀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러한 고점에서 그 호재성 기사라든지 뭐 긍정적인 리포트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1월달 이때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BTS가 빌보드에서 완전 날아다니면서 뭐 계속 이렇게 오를 것만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줬었는데, 반대로 이제 오르지 못하고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전체적인 큰 추세를 봤을 때 오버슈팅이 나온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일부 확정 수익 챙기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오버슈팅이 좀 나왔어요.
이건 좀 크게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일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이렇게 좀 그어보면은 오버슈팅이 나온 지점이 이제 이 지점이죠. 물론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경계를 했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뭐 지금 사실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스타로 자리매김하신 뭐 금양 출신인 박순혁 이사님만큼 제가 또 배터리를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다 잘 아시는 이제 두 박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번 주에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인터뷰 내용인데, 이걸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일단은 서양국 교수님이라고 해서 한양대에서 지금 재직 중인 교수님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철환 교수님이라고 서정대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 배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다. 자, 최근 이제 온라인 상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주장인데, 현재는 한풀 꺾인 모습이지만 한때는 이런 주장에 힘입어서 몇몇 2차전지 회사의 주가가 연초 대비 7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주가가 내려간 지금도 투자자들의 열광은 여전한데, 하지만 2차전지 전문가들은 유튜브나 온라인상에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 틀린 이야기가 많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FP 기술 등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 과소평가와 양극재 회사 기술에 대해 잘못된 행동 등인데, 2차전지 연구소가 이번에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2차전지 전문가를 모신 이유이고, 학계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2차전지 생태계를 정확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요분들의 이제 의견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 이런 건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밑에 내용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들. 자, 2차전지 시장 왜 이렇게 떴을까요? 전망은 어떤가요? 자, 전기차 시장만 보는 것은 반만 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발전이 대세가 될 건데, 친환경은 태양이 뜰 때,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저장이 중요해질 겁니다.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바로 2차전지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와 같이 인간을 이어주는 게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배터리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빌리티 부문에서 동력원의 전환이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자, 더 넓게 생각하면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 2차전지가 필요한데,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 밥을 먹는다면 기계는 배터리가 필요한 셈입니다. 자, 2차전지 외에도 퓨어셀이란 대안이 있지만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라 배터리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자, 군대나 인공위성 등에서 배터리가 쓰일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2차전지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떤가요? 중국보다 앞서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수치로 보면 전체 시장에서 중국이 55%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하면 무조건 1등이 중국입니다. 자,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보면 한국 기업인 LG 엔솔이 점유율 면에서 1등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시장에서 중국의 CATL과 LG 엔솔의 가격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2년 점유율이 LG 엔솔이 29.3%, 그리고 CATL은 19.1%로 약 10%가량 차이가 났었는데, 하지만 2023년엔 LG 엔솔이 28%, 그리고 CATL은 24.3%입니다. 격차가 절반가량 줄었고, 중국 BYD의 속도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 중국의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3년 전 LG 엔솔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서 한국이 잠깐 1등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실상부 2차전지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빼고 보자는 건 치졸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잘 사는 금수저는 빼고 경쟁하자는 게 세계 시장에서 통할 이야기일까요? 자, 전 세계 시장에서 국가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24%, 중국이 60%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납니다. 자, 국가 합산 점유율은 단일 기업인 CATL에도 밀리는 실정인데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이 1등이라는 자만 대신에 위기를 인정하고 한국 세계사가 협력해서 점유율 20% 아래로 떨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LFP는 지고 삼원계 기반으로 한 리튬이온 전지가 대세가 되리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인데 박철환 교수님께서는 LFP가 뒤떨어진 기술이라는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전지 발전사를 보면 전고체 전지, 리튬이온 전지 중 3원계, 그리고 LFP 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LFP가 가장 최신 기술인 셈인데 LFP의 주 원료인 철이 3원계가 쓰는 니켈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세상에 많다는 게 너무 큰 장점입니다. 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사용 분야에서 전지의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배터리를 많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자, 테슬라는 2차 전지 시장에서 LFP와 3원계의 비중을 자동차는 6대4로 보고 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7대3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비슷하게 갈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중국까지 포함해서 LFP와 3원계가 5대5 정도인데 앞으로 LFP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이엔드 차량에는 3원계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이 싼 곳은 LFP를 쓰겠죠. 어느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제패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잘하는 3원계 기술에서는 한국 기업이 최고인 게 맞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선양국 교수님께서 3원계는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기술 격차도 이제는 크게 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 인구가 한국의 25배 정도 됩니다.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연구 인력도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이 NCM에서 영원히 1등이란 소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 박철환 교수님께서는 자, 하이니켈은 중국이 시장 진입이 늦어서 그렇지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니켈 면에서도 중국이 전구체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어떤 기업인가요?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입니다. 두 기업은 초격차 기술력을 가졌나요? 요거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선양국 교수님께서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한국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농도구 배형 기술과 전구체 제조 기술 등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LG화학도 최근 새로운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자, 각 회사가 계속 특허와 기술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환 교수님, 수년 전쯤 에코프로가 경쟁사보다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격차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배터리 회사에서 여러 회사의 양극재를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온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LNF에서도 양극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에도 기술 평준화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기네요. 이거를 지금 3시가 다 돼가니까 밑에 좀 핵심적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요거 자료를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요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요거만 보겠습니다. 자,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업계와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 자, 선양국 교수님께서는 유명하다는 관련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늠하기 힘든 일반인들을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박철환 교수님께서는 1년 전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주식으로서 좋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펀더멘탈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는 오버슈팅으로 보입니다. 자, 2차 전지는 기술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2차 전지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양국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명한 2차전지 기업은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원료를 싸게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리튬과 니켈입니다. 자, 박철원 교수님,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장치 산업입니다. 결국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매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회사가 정말 투자할 능력이 있고 투자받을 여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뭐 대체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돌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고다라는 이런 내용이 또 많았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 배터리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는 좀 많이 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으로도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의 그 입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맹신을 하고 가기보다는 비중을 좀 일부라도 좀 줄여 나가시면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좀 올바른 그런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단순히 또 희망회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카카오, 그리고 뭐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많이 오른 것만큼이나 조정에 대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굳이 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6일이죠. 6일간 올려드린 종목들 그래도 다 올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돈을 벌기에 너무 좋은 시장인데 이런 시장을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런 기회들이, 그러니까 증시가 솔직히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줄일 건 줄이면서 새로운 종목들로 그렇게 좀 수익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우리 실전 회원님들이야 지금 이 프로그램 쓰시면서 돈들 많이들 벌고 계시겠지만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인 기능은 수급골드와 차트골드, 실적골드인데, 이제 수급골드는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찍히는 종목, 그리고 차트골드는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는 종목들, 실적골드는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실적까지 좋은 종목들을 검출하는 건데 승률이 상당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7716-3273번으로 하셔가지고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랑 해가지고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이번 주에 수익 내신 분들 다들 너무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뭐 차후에도 저희 라이브 방송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버튼 눌러 두셨다가 뭐 저희가 이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라이브 방송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 시간대 맞추셔가지고 접속들 하시면은 그래도 돈 벌어가시는 데 있어서 도움 되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히 실전투자연구원이 아니에요. 실전투자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